인간의 기억 중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의 기억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수십 년 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그 되살아난 기억이 끔찍한 공포의 기억이라면 1989년 미국에서 한 여인에게 봉인되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사건이 있었고, 그 재생된 기억은 놀랍게도 미해결 살인사건의 증거였다. 아이린 프랭클린 사건에 숨겨진 기억의 미스테리. 드라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극화한 것임을 밝혀둔다. (1989년) 29살의 아영은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딸의 친구와 함께 거실에 있었다. 아, 그럼요. 이제 두고 보세요. 토끼는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대?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 호랑이는 귀신이 도는지 굴떡을 내려다보았어요. 엄마! 바로 그때였다. 딸의 눈빛을 본 아영의 머릿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순간적인 장면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그녀의 기억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기억이었다. 기억상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제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뇌에 그 기억을 저장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뇌 부분, 그러니까 주로 해마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손상을 입던지 기억세포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그런 기질성 기억상실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성 기억상실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래서 도피하고자 하는 시민성 기억상실이 있습니다. 시민성 기억상실인 경우에는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소한 말 같은 거에 의해서도 다시 얼마든지 기억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아영에게 일어난 것이었다. 그녀에게 되살아난 20년 전의 살인사건의 기억. 피해자는 아영의 친구 수진이었고, 살인자는 바로 그녀의 양아버지였다. 과연 아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아영이 기억해낸 살인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8살 난 여자아이 수진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1969년 12월 2일, 실종된 지 2개월 반이 지나고 나서였다. 발견자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던 수도국 직원이었는데, 시체에는 낡은 매트리스가 덮여져 있었고, 옆에는 흉기로 사용된 듯한 돌덩이가 놓여져 있었다. 사고 당시 손으로 머리를 가리다가 돌에 맞은 듯 아이의 손은 심하게 상처가 나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고 1969년 사건 당시 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 남아있는 물건이나 시신으로부터 별다른 단서를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도 없는 미해결의 상태로 20년이 지났던 것이다.
아영은 결국 경찰에 신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때 그녀가 기억해낸 사건의 전모는 이랬다. (196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영은 그날도 양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가는 길에 피해자인 수진을 만나게 된다. 아빠, 수진이 좀 태워줘요.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이구나. 양아버지는 흔쾌히 수진을 태워줬는데 그것이 바로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을까? 양아버지는 차를 학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몰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학교 안 가요? 오늘은 학교가 개교기념일이라 노는 날인 걸 아빠가 깜빡했지 뭐니. 수진이도 엄마가 말 안 해준 모양이구나. 네. 그럼 학교 안 가도 돼요? 그럼 대신 아빠랑 수진이랑 우리 모두 같이 산으로 놀러 갈까? 와, 좋아요. 아이들은 양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얼마 후 그들을 태운 차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영과 수진은 즐겁게 놀이를 시작했고 양아버지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차 뒤 트렁크에서 매트리스를 꺼내 바닥에 깔고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후 피곤해진 아영은 잠깐 쉬기 위해서 차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잠시 후 그곳에는 친구 수진을 성폭행하고 있는 양아버지가 있었다. 친구의 애절한 얼굴이 보였지만 아영은 무서워서 차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10분 후 아영은 더욱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경찰은 아영의 되살아난 기억을 증거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그녀의 양아버지를 수진의 살해범으로 체포했고 1990년 11월 30일 20년 전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증거는 되살아난 아영의 기억이 전부였으며 이것은 다른 단서는 전무한 상태에서 기억이 살인의 증거로 인정된 최초의 사건으로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결국 아영의 양아버지는 1급 살인의 판정을 받고 수감됐다. 엄청난 기억이었네요. 예, 네. 저 정도 사건이었다면요 글쎄요. 정말 기억이 봉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적인 증거는 없이 네. 그냥 단지 그 기억만이 증거가 돼가지고 살인사건 재판이 열리게 된
최초의 사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언론에 대대적인 관심을 끌게 됐고, 그리고 그 언론의 보도가 그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국면이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의 내용이 180도 정도 달라지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후에 그 워싱턴 대학의 인지심리학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섭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재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기억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문점이 있다, 이런 반론이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의문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제가 모아봤습니다. 네. 예, 보시죠. 로프터스 교수가 제시한 아영의 되살아난 기억에 있다는 의혹은 과연 무엇인가? 되살아난 기억의 의혹 첫 번째. 아영의 기억은 되살아난 기억치고는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져서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렴풋해지게 마련인데, 아영의 경우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하기 힘든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되살아난 기억의 의혹 두 번째. 아영은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1989년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증언했지만, 그녀의 증언과는 달리 아영이 사건의 전모를 기억해낸 때는 그녀가 최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최면은 암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면 중에 밝혀진 사실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되살아난 기억의 의혹 세 번째. 아영의 증언은 20년 전 살해사건 당시에 보도된 신문기사의 내용과 상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런데 사건을 추적하던 로프터스 교수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당시 신문기사에 오보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매트리스는 침대 매트리스처럼 생긴 박스형이어서 차의 트렁크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신문기사는 차에서 꺼냈다고 오보를 했고 아영의 증언 또한 신문기사와 일치했다. 결국 1급 살인으로 수감된 지 5년 만에 아영의 양아버지는 유죄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그렇다면 과연 아영, 즉 아이린 프랭클린의 기억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아영의 잘못된 기억에는 배경이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새아버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영에게 양아버지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 아영은 양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양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영에게 접근해 성적 폭행을 저질렀고, 아영은 그때부터 가슴속 깊이 양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의 살해 사건이 실린 기사를 보게 됐고, 그때부터 양아버지를 수진의 살해 사건과 관련지어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의 기억 속에는 수진 살해 사건의 범인이 양아버지라는 상상이 사실로 저장되게 된 것이다. 주로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그런 예가 있는데, 자신이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성적인 충격을 받았다, 성적인 트라우마를 받았다라는 거를 갖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는 어떤 에로틱한 망상으로 발전시켜서 그 기억에다가 덧붙여서 또 다른 기억까지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망상처럼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저희들한테 말할 때는, 가족이나 아니면 의사들한테 말할 때는 우리는 다 거짓이다라고, 그러니까 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자 자신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자기가 예전에 본 책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것까지 다 덧붙여서 자기가 하나의 얘기를 만들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